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솔 인지큐브라는 업체에서 나온 최유미 차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사업 계획 기획하고 사업 전략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인드랩하고 인연을 맺은 지는 1년이 다 돼가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더 니치한 부분으로 내로 다운해서 컨텐츠 센터 분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보물섬 컨텐츠 센터라고 붙여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컨텐츠 센터가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최적점이기도 하고요. 또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현대적인 기업의 시초가 그 원형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냐 아니면 네덜란드의 동일도 회사냐 그런 학자분들끼리는 그런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또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아시겠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비즈니스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존재 이유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말벌률을 업시킬 거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코스트를 다운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잘 맞으면 좋은 기업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맞지 않으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레버리를 올리고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건 모두 아시다시피 그 해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 다른 행동을 보이는 여건을 잘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고객은 기업을 떠나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표에는 대법원에서 가져온 통계인데요. 매 면별로 가장 출생신고가 많이 되는 이름들의 10선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고객의 성별, 나이, 그리고 지역 이런 것들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로 고객을 분석을 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고객을 분석을 한다면 이 수많은 이영 씨나 정훈 씨 이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의 페르소나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조금 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이렇게 귀만 크게 열고 있는다고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는 고객은 실제 고객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들은 이상적인 고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적인 고객의 목소리를 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고객을 만나고 그 실제적인 고객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려면 기존과 같은 VOC 분석 시스템보다 조금 더 다면화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이 기업과 컨택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면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의 비전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건 보이스와 같은 고객센터에 남는 음성 녹취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내외부에서 또는 고객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게시판, 클레임성 항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이 소셜상에서 이런 많은 버즈워드들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을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다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이것을 합쳐서 이번에 마켓 센싱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랩은 빅데이터 기술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즈 케이스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유형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컨설팅 펌들이 맡게 되고요. 저희는 내부 데이터의 분석과 그것을 실제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UX, UI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파트너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Msense, 마켓 센싱이라는 약자인 Msense라는 솔루션인데요. Msense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컨택트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를 분석하는 보이스 등을 분석하는 Vsense 모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담사가 남겼던 메모라든가 아니면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가 게시판의 내용, Q&A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Tsense, 그리고 소셜 SNS망의 정보를 분석하는 Ssense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된 정보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그 강연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컨택트 센터 내부에 프로드라든가 아니면 채권 추심이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규정 준수 또 마케팅이라든가 R&D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평가 및 분석 모델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고객 감성 지수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콜을 추출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관심사인 키워드를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행동 체인을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엔진으로 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분석을 한 후에 UI 화면으로 시각화된 UI 화면으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 보여드린 결과는 리스크 대응이나 오퍼레이션 개선 등의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소스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SNS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상담 스크립트 개선이나 아니면 고객 관계 관리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나 아니면 이슈 사항에 대해서 얼리 워닝을 주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상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녹취 파일들을 분석을 해보면 상품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특정 상품에 대해서 트렌드에 따라서 불만이 고조됐다가 가라앉았다가 고조됐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번에 새로 상품을 출시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출시하게 되고요. 또 홈쇼핑 같은 경우 시즈널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시즈널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동일한 상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고객센터에 걸려왔던 불만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 시즌에 내놓는 제품에는 이 제품의 어떠한 기능을 개선을 해서 내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의 화면을 간단히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트렌드 분석하는 부분과 그리고 고객의 콜이
감성적으로 긍정적인 감성을 많이 보이는지 부정적인 감성을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 품질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팩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콜들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는 바로 그 콜을 청취를 해볼 수 있고요. 청취를 하면서 텍스트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청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 구축을 하고, 이 두 군데 정도 구축한 곳은 감성 분석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사례를 보면, 컨택트 센터에서 보면 보통 퀄리티 어슈런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일당 한 QA가 들을 수 있는 콜이 12콜에서 13콜 정도를 QA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것마저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통화 길이가 너무 길어 보여서 좀 위험해 보인다라든가, 이런 콜들을 좀 직관적으로 선택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유형이었는데, 전수 분석을 하고 감성 분석을 해서 감성 지수가 굉장히 불만 지수가 높아 보이는 콜들을 추출을 해서 듣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QA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녹취 스크립트와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야기한 내용의 스크립트,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와 음성을 청취하기 때문에, 함께 청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감하는 속도는 한 콜을 검수하는데 속도가 한 5배 정도 향상이 되셨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배 정도 효율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타로 버려졌던 고객의 소리들 또는 민원들,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또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상담 스크립트를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 사례인데요. 여기도 역시 동일한 형태의 감성 분석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역시 보시다시피 한 2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담 품질,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는 상담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 실시간으로